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4회 소방 전기일반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단상 반파 종류 회로를 통해 평균 26V의 직류 전압을 출력하는 경우 정류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 전압 볼트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방향 최대 전압을 이제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역방향 이 최대 전압. 그래서 이제 역방향 최대 전압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같은 말로 얘기를 하면 첨두 역방향 첨두 전압이에요. 역방향 첨두 전압.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연파인 경우에는 전파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VM이고 여기가 VM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EVM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방향 첨두 전압을 PIV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파라고 그랬죠. 반파. 그러니까 반파인 경우니까 파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그죠? 이렇게 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파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VM이죠. 그래서 PIV는 그냥 VM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최대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2 EV 시력값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뭔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파를 했어요. 이렇게 반파. 이렇게 반파. 반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서를 보니까 요 직류 측에 평화회로가 있을 수 있어요. 평화회로가 없고, 그다음에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무시한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이오드로 인한 어떤 전압 강화는 무시한다. 그러니까 매우 미소하기 때문에 무시를 대부분 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만약에 VD다. 그럼 이건 직류 전력이죠. 그래서 VD라고 한다면 직류 전력은 평균값으로 표기하잖아요. 평균값. 그럼 평균값은 뭐냐 그러면 반주기분의 최대잖아요. 그죠? 반주기분의 최대. 근데 이제 요 VM은 또 뭐냐 그러면 √2 EV가 VM이죠. 그러니까 반주기분의 √2E. 요거를 계산하면 여기가 0.45가 돼요. 그래서 0.45V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VT는 0.45V. 그래서 이 식하고 요 식을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식을. 그래서 여기에서 요 V를 구해가지고 요 V 대신에 여기 값에서 이걸 줬잖아요. 26V로. 그래서 요 대신에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해보면 이렇게 되죠. √2에다가 자 V 대신에 자 여기 V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 이꼬르는 0.45분의 VD 이렇게 되겠죠. 근데 VD가 26V라고 그랬으니까 26 나눠주기를 0.4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약 얼마가 나온다는 거냐? 요게요. 81.7이 나와요. 81.7. 그러므로 약 얼마냐 그러면 80 반올림해서 82V.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정연전파 형태로 나온 거는 이렇게 전파 정류. 자, 이렇게 전파 정류. 전파 종류일 때는 이제 요 PIV를 요 식을 적용해야죠. 그러면 EVM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다가 √2 E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류치가 되죠. 자, 시류치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직류전압 VD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평균값을 지시하니까. 자, 직류값은 평균값이에요. 반주기분의 2VM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파이분의 2에다가 VM이 뭐냐 그러면 룩2 2V잖아요. 그래서 파이분의 2 룩2 2V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이제 0.45의 2배가 되죠. 그래서 0.9V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파 종류로 이렇게 전파 종류로 해가지고 나온다면 식이 PIV는 2VM 대신에 이 룩2 2V 이걸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VD 이퀄은 여기서 0.9V.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고 계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여기서는 반파 나왔으니까 반파는 PIV는 룩2 2V다. 그리고 VD는 0.45 V다. 이렇게 요 두 가지 식을 반드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면 뭐 식을 암기하기 힘드시면 그냥 답만 그냥 외워도 돼요. 바뀌진 않으니까 이런 게. 이 문제가 나오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향후에도.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퀀스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랬어요. 자, 논리, 여기는 지금 뭐냐 그러면 A와 C와 B. 자, C와 B가 이렇게 직렬로 돼 있으니까 곱하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AND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와 요거를 이렇게 OR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OR는 논리 합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얘는 뭐냐 그러면 B바 비접점이죠. 그러니까 B바 곱하기 C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요 식을 찾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요게 교환 법칙도 괜찮죠. C 곱하기 B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A 플러스 B바 곱하기 C 요걸로 돼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문제. 제어량에 따른 제어 방식의 분류 중 온도, 유량, 압력 등의 답이 다 나와 있죠.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 4번의 프로세스 제어 요거죠.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반도체를 이용한 화재 감지기 중 서미스터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반도체 소자인가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온도죠, 온도.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온도 부상용이라고 그랬죠. 자, 해설은 참조하시고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회로에서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A와 B 사이를 보는데 가운데 뭐가 하나 끼어 있네요.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으면은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가 제로. 그래서 없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왜 없는 것처럼 되냐 그러면 이쪽의 전위를 VC라고 하고 이쪽의 전위를 VD라고 할 때 이 전이 VC와 VD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5옴, 5옴, 10옴, 10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같다. 그러면 같으면 전위차가 없는 거죠. 이 사이에는 전위차가 없으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저항 10옴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가 5옴이고 15옴이고 5옴이고 15옴이고. 자, 직렬은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자, 직렬은 더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5, 여기도 15. 근데 15와 15가 어떻게 됐어요? 병렬이죠. 자, 병렬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작아지죠. 작아지면 더하고 곱하면 되는데 우연하게도 크기가 같네? 그러면 하나의 저항의 크기를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7.5.
뭐 이렇게 해도 7.5가 나오죠. 15 플러스 15분의 15 곱하기 15 뭐 이렇게 해도 결과는 7.5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용량이 25W인 객성 유도등. 그래서 이제 객성 유도등이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P가 25W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1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10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흐르는 전류 암페어는 그랬어요. 그다음에 전압이 220V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전압이 220V다. 그래서 V 값을 주었어요. 220V라고. 그다음에 P 주어지고. 그런데 이제 뭐 구하라는 거냐? 전류 I 암페어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전력식으로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죠. 자, P는 뭐라고 했어요? P는 VI 이렇게 되고 I는 V분의 P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25W짜리가 몇 개가 있다는 거야? 10개 와트가.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V는 220V다. 자, 요거를 계산하면 전류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눌러 보니까 1.136이 나왔어요. 그러면 1.136이 없어. 그렇죠? 2번에 가 보니까 약 1.14 암페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PD 비대 미분 제어 동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계를 분류를 할 때 그러죠. 자, 조절부에 대한 조절부 동작에 의한 분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불연속 제어와 연속 제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연속 제어는 이제 온오프 제어죠. 온오프 제어 이렇게 되고 연속 제어는 이제 비례 제어는 P, 그 다음에 미분 제어는 T, 적분 제어는 I 그러죠. P 제어, D 제어, I 제어. 그다음에 PD, PI, PID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P 제어는 이제 비례 제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D 제어는 미분 제어다 이렇게 하고, I 제어는 인테그랄, 그래서 적분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PD는 비례 미분 제어, PI는 비례 적분 제어, PID는 비례 미분 적분 제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 제어예요, 연속 제어. 자, 1번에 PD 비례 미분 제어 동작의 특징이에요. 요 PD 요거에 대한. 요 비례 제어에서는 잔류 편차가 발생을 하죠. 잔류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 I 제어에서 요 잔류 편차를 제거하죠. 잔류 편차를 제거. 오차에 의한 이런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게 이제 I 제어죠. 그래서 잔류 편차 제거 그러면 I 제어예요. 또는 PI 제어 뭐 이런 게 되죠. 뭐 당연히 PID에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불연속 제어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온오프 제어고, 바로 이제 이 PD, D 제어에서 바로 뭐냐, 응답 소근성, 응답 속도, 얼마나 빠르게 그 대응을 해주는지, 응답 소근성을 계산한다. 이게 이제 바로 D 제어입니다. D 제어에. 그래서 PD 제어는 4번 소근성을 계산한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바로
요 그 미분 제어가 어떤 오차의 변화량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소공성을 개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I 제어는 굉장히 느려요.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에 D 제어는 그 응답 속도, 소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참조하시고 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 흐르는 전류, 요 I 구하라는 거예요. I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전압원도 있고 전류원도 있네요. 그러면 뭘로 풀어야 되느냐? 그러면 중첩의 원리로 풉니다. 중첩의 원리를 푸는데, 자,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렇게 해서 각각 해석을 해가지고 25매 흐르는 전류를 보시면 되겠죠. 먼저 자,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전압원 지점이 이렇게 단락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되죠. 자, 전류원이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때 요 25옴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5옴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전전류가 5A예요. 그러면 5A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양측으로 분류가 되죠. 키리오프 1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전류와 저항의 관계들은 어떤 관계냐?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전류 분류 법칙을 이용하면 간단히 I1을 구할 수 있죠. 자, I1은 어떻게 되느냐? 전전류 5A를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성분은 5옴과 20옴이었다. 그런데 20옴이 흐르는 전류니까 반비례니까 반대 걸 넣어야 돼요. 자, 요거에 5가 들어가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1A가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류원을 개방을 시켰을 때의 흐르는 전류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전압원을 살리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원이 있었는데 이 전류원을 이렇게 개방을 한 거예요. 개방. 그러면 이제 여기가 20V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5옴이고 여기가 20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20옴에 흐르는 전류, 자, 요 I는 뭐냐 그러면 5옴에 흐르는 전류랑 똑같죠. 그래서 자, 이때 25매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시다. 그러면 I2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5 플러스 20분의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0.8A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 I에 흐르는 전류는 I1에다가 I2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0.8 이렇게 되니까 1.8A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해설 참조하시고.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1cm의 간격을 둔 평행 왕복선.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왕복선에 25A의 전류가 흐른다면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 뉴턴메타는 그랬는데 왕복전류 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뭐 적용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왕복전류 작용하는 길이당 힘 F. 자, F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 이렇게 R이 되고요. 그래서 자, R분의 자, 여기 I1, I2다 그러면 I1, I2 곱하고 그 다음에 상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수 요거를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가로항자 돌아올 복자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상호 어떠한 힘이 작용하느냐 그랬더니 반발력. 이거를 다른 말로는 청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청력.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 하시면 돼요. 자, 다만 이제 요게 이제 거리가 메타죠. 그래서 지금 1cm라고 그랬으니까 미터로 환산합니다. 그럼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아이언은 25A 곱해주기를 25 이렇게 해주고 곱해주기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크기가 얼마가 나왔느냐? 1.25 곱하기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뉴턴 퍼메타. 그리고 힘은 반발력이 작용한다. 왜? 왕복을 했으므로. 그래서 다른 방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인력, 흡인력이 작용하고 그러는데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해서 청력, 즉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5kVA의 수신경 변압기가 있다. 그래서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용량이 0.5kVA예요. 이 변압기에 요 변압기에서의 철선 철선은 7.5W 철선이 7.5W고 전부하 동선은 전부하 동선. 그래서 원래 이제 동선은 전부하선이라고 그래요. 철선은 무부하선이라고 그러고요. 전부하 동선이 16W이다. 화재가 발생을 해서 처음 2시간, 처음에 2시간은 전부하로 운전이 됐고, 전부하 운전을 했고, 다음 2시간은, 다음에 2시간은 2분의 1 부하로, 전부하의 반절이죠. 2분의 1 부하로 운전을 했는데, 몇 시간을 했냐? 그러니까 다음에 4시간. 그래서 총 4시간에 걸친 2시간, 2시간, 그러니까 4시간이 되죠. 합이. 이렇게 4시간에 걸친 변압기 전 손실 전력량 와트 아워는 그래서 저 와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간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와트 아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2시간은 전부하니까 그 16과 그러니까 전체 손실이 23.5W죠. 이렇게. 그래서 5W에다 곱해주기를 2아워 이렇게 되죠. 더해주기를 2분의 1 부하. 요거에 23.5W의 2분의 1 부하로 2시간 2아워 이렇게 되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산수 문제죠. 자,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70.5가 나와요. 계산하면 70.5 와트아워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70.5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소수점 버려버렸죠. 그래서 약 얼마? 70 와트아워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해설은 참조하시고